운전할 때, 요리할 때, 책을 읽을 때, 또 산책할 때도 음악은 훌륭한 BGM이 되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자주 들으셨나요?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2019년 올해 음악계 결산을 좀 해보자 해서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요계를 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희 인터뷰 전문 기사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가면은 밤에 기사를 항상 확인하는데 저 잘못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댓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네. 다행히 악플은 없이 이제 뭐 다들 각자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 기분이 좋았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결산을 진행할 텐데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산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가수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가수들, 노래들이 또 민재 씨랑 저랑 이야기하는데 포함됐는지 네, 그것도 그렇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해외로 가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올해 국내 음악 이슈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올해 뛰어났던 해외 음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간 이제 뉴스를 품은 음악 시간에 팝 가수들도 참 많이 소개했고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2019년을 종합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현지 아나운서는 올해 들은 팝송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곡 있으세요? 저는 뭐 팝 중에서는 제가 올해 초에 네. 이제 들었던 곡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네.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데 네. 두 번째 곡은 떠올라요. 어떤 곡이죠? 오늘 이제 준비해주신 곡 중에 한 곡이기도 한데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 그렇죠. 네, 요게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고 듣는구나. 사람들이.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좀 중독성이 있어서 중독되셨군요. 네, 좀 놀랐었거든요. 네. 민재 씨는요? 올해 참 좋은 노래가 많았습니다. 현재 빌보드 차트 1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루이스 카팔디라는 가수가 있어요. Someone You Loved라는 노래가 정상에 올라 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발라드 곡입니다. 뭐 한 2년여 만에 발라드로는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내년에 5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는 셀레나 고메즈 Lose You to Love Me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도 팝 발라드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방송 초기에 소개했던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이 노래도 참 훌륭했죠. 네. 그리고 독일의 메탈 밴드 람슈타인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노래를 냈는데 도이칠란드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참 멋있었고 빌보드 차트에서 20주 1위 신화를 쓴 릴 나스 엑스의 올드타운 로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던 앤마리의 2002 네. 그리고 총기 규제를 촉구했던 마돈나의 God Control 이런 노래들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네. 그치만 올해 누구보다도 활약이 돋보였던 가수는 래퍼 리조 그리고 팝 가수 빌리 아일리시 방금 얘기하셨던 네. 빌리 아일리시 같아요. 조현지 아나운서는 리조라는 래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서 지금 가장 활약이 돋보였다라고 했는데 네. 어머 어떻게 난 처음 들어보지? 이런 네. 생각 들었거든요. 어떤 가수인가요? 리조라는 가수는요. 네. 스펠링이 이제 LIZZO입니다. 그래서 리조라고 읽는데 리조는 미국 미시건 출신의 1988년생 가수예요. 2011년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세 번째 정규 앨범 Cause I Love You라는 앨범을 내고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 네. 이분 이력 중에 특이한 게 플루티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플루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랩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플루트 붑니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언밸런스한데요. 그럼 굉장히 신나고 재밌어요. 그래요? 네, 독특한 무대를 보여주고 리조가 올해 가장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요. 이 가수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녹아있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body positivity.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은 자기 몸 긍정주의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든 내 몸매가 어떻든 나는 내가 좋고 소중하고 나 행복해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리조가 올해 발표한 앨범 Cause I Love You 이 앨범을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요. 표지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리조가 나체 상태로 앉아서 카메라를 그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막 아름답다, 이렇게 멋지다 여기는 그런 몸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근데 리조 태도는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마치 뭐가 문제냐 그런 태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한 네. 그런 거고, 저는 사실은 이 노래, 이 가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앨범 표지를 찾아봤는데 진짜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굳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나체라는 단어의 네, 표현을 네. 쓰긴 했지만 막상 앨범을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파격적이다 이런 느낌이 그쵸, 아니라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 그냥 뭐 편안한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사진 찍는 인물들은 네. 뭔가 그래도 좀 사진 찍기 전에 몸도 만들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사진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게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리조는 노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잠시 후에 이제 주스라는 노래 들어볼 텐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나 참 멋져. 나 귀여운 애야. 나 이렇게 태어난 애고 너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리조의 이런 활동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는데 정작 리조는 또 이걸 두고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건 경계해요. 그러니까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 진행자가 리조를 엄청나게 지켜 세웠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앨범 커버, 이런 태도는 아름다움에 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며 여성들을 위한 선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내가 지금 뚱뚱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결국은 선입견의 재생산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을 했을 뿐이다. 이런 거고 뭐 이런 메시지도 참 좋았지만은 일단 리조는 음악을 참 잘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빈티지한 소울 펑크 사운드를 재료로 해서요. 아주 감각적인 힙합 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스 이 노래 들어보시면 분명히 반하실 겁니다. 아마 노래를 먼저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리조가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고 네. 리조의 또 이런 이야기를 알고 노래를 들으면 노래가 또 더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리조의 주스 들어볼게요. Mirror, mirror on the wall, don't say it 'cause I know I'm cute. 네, 2019년에 기억할 만한 해외 가수들, 음악들 함께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리조의 주스 정말 노래가 매력적이에요. 노래가 네.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신나죠. 그래서 이 가수의 뮤직비디오는 또 어떨까, 무대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까지 생겼는데 네. 두 번째로 소개하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고 또 제가 올해 방송 다니면서 가장 많이 소개한 가수 이분인 것 같아요. 빌리 아일리시. 오늘 결산이라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 한번 들어볼 텐데 저희가 그때 이 방송에서 노래를 소개하면서 솔직히 음악이 막 귀에 잘 들어오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현지 아나운서는 그 이후로 빌리 아일리시의 뭐 다른 노래들은 들어보셨어요? 사실 다른 노래를 막 찾아 듣진 않았는데 네. 이 배드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긴 어게인에서 우리 가수들이 그렇죠.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하면서 이 노래가 또 이렇게도 불릴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다시 또 빌리 아일리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중독성 있고 뭔가 끊임없이 계속 이 노래만 한 곡 반복해도 계속 들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상하다? 좀 이런 게 노래일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었는데 네네. 들을수록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사실 이미 여러 지표가요. 올해는 빌리 아일리시의 해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내년 2월 달에 열리는 62회 그래미상 후보가 공개됐는데 여기서 빌리 아일리시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소개한 리조는요. 무려 8개 부문 후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년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후보에 오른 가수가 됐고요. 빌리 아일리시는 그래미의 4개 본상인 올해 레코드, 올해 노래, 올해 앨범, 그리고 최고의 신인상 후보까지 모두 올랐고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베스트 팝 보컬 앨범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래미의 가장 강력한 수상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고 빌보드에서 매년 올해의 여성을 발표를 해요. 선정해서. 근데 2019년 올해의 여성은
빌리 아일리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열렸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올해 신인상 그리고 최고의 얼터너티브 락 가수상을 수상했죠. 신인상과 함께 또 이런 큰 상들을 같이 받는다는 게 네. 이 친구가 얼마나 또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노래를 접할 때만 해도 뭐 라이징 스타로 주목해야 네. 한다 이렇게 민재 씨가 소개를 해줬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또 대중들이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를 좋아하고 네. 많이 또 이제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도 이걸 인정했다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빌리 아일리시의 힘이 뭘까요? 일단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음악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힙합과 일렉트로닉의 시대인데 지금은 이 둘의 정말 황금 비율을 찾아내서 배합하고 중독성 강한 팝 멜로디를 얹어서 대중을 사로잡는 그 음악이 매우 뛰어납니다. 네. 여기에 가사와 컨셉으로 보여주는 선명한 개성 이것도 빌리 아일리시의 인기를 견인했죠. 일종의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둡고 차가운 노랫말 그리고 충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비주얼이 10대 20대를 정조준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친구 노래 중에서요 All the good girls go to hell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모든 착한 소녀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인데 이 노래 가사가 무슨 내용일까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기상 변화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노랫말을 쓰는 듯 하면서도 사회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이분이 범상치 않은 신인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뭐 이미 올해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은 다시 한번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들을게요. White shirt now red, my bloody nose sleeping. 네,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이게 뭔가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으로 계속 맴돌아요, 그게. 네, 다들 그렇게 중독된다 하더라고요. 네. 2019년에 기억할 만한 팝송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5090 청취자님께서 올해 해외 아티스트 빌리 아일리시 그리고 국민 가수로 등극한 앤 마리죠. 두 그렇죠. 가수 모두 정민재 평론가님 덕분에 더 자세히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앤 마리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우리 국내 팬들한테 네, 뭔가 호응을 얻을 만한 또 그 내한 공연과 얽힌 그렇죠. 그런 또 사례들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맞습니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도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또 어떤 곡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마지막 곡을 두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라나델레이 음악이나 마돈나 아니면 게리 클락 주니어 뭐 이런 분들 음악을 틀고 싶었는데 네. 미국의 밴드 킬러스의 올해 낸 신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수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신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들 음악도 좋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라나델레이, 마돈나, 게리 클락 주니어 그리고 킬러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성별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한 명은 뭐 솔로고 밴드고 뭐 이런 것들 다 다른데 공통점이 안티 트럼프 성향의 음악을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분들보다 훨씬 많은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반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에서는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메이저와 인디를 막론하고 수많은 가수가 계속해서 음악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대중예술가들이 작품으로 뭔가 정치적인 풍자를 한다던가 이런 게 네. 조금 쉽지 않고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다르군요. 네, 영미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대중적인 영향력을 지닌 뮤지션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라나델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낸 새 앨범에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오늘날 미국 사회와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고요. 마돈나는 이제는 빨리 총기 규제해야 한다.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 정권을 정말 통렬하게 혼쭐냈습니다. 킬러스와 게리 클락 주니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거대한 국가 장벽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네. 게리 클락 주니어의 This Land 그리고 킬러스의 Land of the Free가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은 킬러스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가스펠 콰이어와 함께해서 아주 감미로운 선율감을 들려주면서도 메시지 측면에서는 이 미국은 이민자의 힘으로 세워진 땅 아니냐. 이 땅의 자유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걸 촉구하는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사실 팝이다 보니까 가사의 뜻을 모르고는 그냥 되게 듣기 좋은 노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의미를 좀 알고 들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킬러스 랜드 오브 더 프리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민지 씨와는 인사 나눌게요. 뉴스를 푸은 음악 오늘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